안녕하십니까. 체이트 공대입니다. 오늘 또 자리에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려나 봐요. 돌아온 중고차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독삼사 위주로 차를 보려고 하는데, 이런 모델을 사면 구렁텅이에 빠질 일은 없다. 구렁텅이 빠진다는 게 혹시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하시는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 1,500에 샀으면은 수리비가 1,500, 2,000 뭐 이런 경우는 면할 수 있다. 320D 328i는 안 돼요. 걔는 잔병치레가 많아서 비용을 계속 쓰시다 보면은 한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작아도 차가 괜찮다. 매번 얘기했지만 118D 출력을 조금씩 다르게 했긴 했지만 같은 엔진이고 출력이 넉넉한데 작은 차가 똑같은 엔진 달렸다. 엔진이 갖고 있는 데미지는 훨씬 적죠. 장기간 10년을 썼는데 같은 엔진으로 큰 걸 계속 끌어당긴 애랑 작은 걸 이렇게 슬슬 끌고 당긴 애랑은 다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BMW에서는 가솔린 모델보다는 20D 모델이 나왔고 320D나 118D가 비교적 수리비가 적게 나온다. 그리고 재밌다. 그럼 그 같은 라인업에서 BMW와 벤츠, 아우디 이렇게 있잖아요. 왜 폭스바겐은 빼놓은 건데? 경쟁차 중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 골프 해치백 모델하고 폴로 모델도 있어요. 고질적인 결함 같은 경우에 플라이를 망가진다거나 냉각계통 쪽에 부식으로 인해서 히터 라디에이터가 막힌다거나 냉난방이 이제 좀 원활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폭스바겐에서 조금 단점이 좀 있습니다. BMW에서 나지 않는 매연 냄새가 폭스바겐은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매연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해요. 그거는 실제 차량을 소유하셨거나 주변 지인이 그 차량을 탔을 때 정차된 상태에서는 매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매연 냄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경제적인 차이에요, 골프도. 잔병치레 진짜 없어요. 10만 킬로 초중반 때 타임 벨트 교환하면서 10만 중반 정도 쓰면은 많이 쓰신 거잖아요. 3,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타임 벨트 갈고 플라이 갈고 뭐 이것저것들 싹 모아갖고 정비를 하면 괜찮게 탈 수 있는 차 중에 하나죠. 벤츠나 아우디 쪽에서도 그런 모델이 있을까요? 있죠. C클래스 있죠. 그리고 제가 300만 원 주고 샀던 거 14년식 2300도 있죠. 11년식 S클래스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다양한데 조건들이 20, 30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 30대 기준으로요? 네. 결혼 일찍 하면 20대에도 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애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좀 그렇지. 20대, 30대에 2300 14년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클래스가 너무 커 보인다. 그럼 C클래스도 괜찮긴 한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C클래스는. W205 C클래스 한 15, 16년씩 올라가잖아요. 그 모델들이 관리해줘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4기통 디젤 엔진, 주력 엔진 중에서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겠지만 누유, 누수도 심하고요. 비용이 많이 나와요. 경제적이지 못해요. 가솔린 모델은 장고장이 좀 적은데 연비가 좀 다소 떨어지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연비는 좋은데 진동이나 정숙함에 걸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E200이나 C200이 적당할 걸 봐요. 한 14년식, 15년식으로 되는 모델들 있잖아요. 아우디 A4, A5 있죠. A6도 있고요. 아우디가 가솔린 엔진보다 디젤 엔진이 훨씬 더 유용하실 거예요. 가솔린 3.0 슈퍼차저 모델들이 있어요. 지금 모델들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과거에 보면 저게 몇 년식인지도 모를 만큼 디자인이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RS7 같은 거는 안 사시고 3.0 디젤 모델을 많이 보시는데 걔도 매연 냄새가 지독해요. 매연 냄새라는 게 수리비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냄새만? 아니요, 그냥 고질적이에요. 새 차 때는 안 나요. 차가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매연 냄새가 심해집니다. 근데 장점은 있죠. 폭스바겐하고 같은 계열의 엔진이다 보니까 장고장이 없어요. 신형으로 오면서 실린더 헤드 커버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거나 터보 쪽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복불복으로 재수없게 뽑기 잘못했다 그러죠. 엔진 오일 소모되는 엔진이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 대부분 잘 쓰신단 말이에요. 4기통 2000cc TDI 모델 중에서는. 근데 이제 1000에서 2000만 원짜리를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면 차가 좀 넉넉하게 커야 된다 그러면 A6 3.0 디젤 모델도 괜찮지만 유지비가 좀 많이 나와요. 한 10만 킬로 중반대 넘어가면서 냉각수 누유 이런 것들이 엔진 구조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수리비가 조금 많이 발생되거든요. 심지어 타이밍 체인 텐셔너 불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엔진을 내리거나 변속기를 내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A6 2.0 TDI가 비교적 고장이 덜하고 돈이 덜 들어갈 걸 봐요. 지금 계속 제가 가솔린 모델을 추천 안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09년도부터 한 10년도 초반 때 나왔던 그 2.0 TFSI 엔진이 있어요. 그게 매뉴얼에도 어떻게 되냐면 2000km마다 1리터씩 소모되는 거를 정상 수치로 봐요. 그럼 어떻게 돼, 엔진이 내부 슬러지 쌓인 거 여기저기 쌓여갖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솔린 모델이 물론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면 좋긴 하겠지만 고장이 잘못 나면 엔진을 분해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 착값만큼 수리비를 쓰면 안 된다는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을 때 2.0 디젤이 착값만큼 수리비를 쓰지 않아요. 근데 벤츠는 달라요. 벤츠 디젤은 연료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착값만큼 쓰실 수가 있어요.
BMW나 아우디, 폭스바겐은 디젤 엔진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벤츠에서는 가솔린 엔진을 조금 더 저는 우월하게 봐요.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독삼사는 브랜드를 막론하고 후륜 기반의 차를 만들잖아요. 사륜차와 후륜차의 유지면에서 차이가 많이 날까요? 많이 나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원래 달려있지 않은 부품들이 더 달렸어요. 예를 들어 후륜 모델이었으면 리어 디퍼만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사륜 모델인 경우 TC 트랜스퍼 케이스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앞에 전륜 디퍼런셜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드라이브 샤프트도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요해요. 혹시 우리 전륜 프로펠러 샤프트 부셔져 갖고 미션 깨지고 엔진 깨지고 봤죠?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엔진을 교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끼리 얘기하시는데 야, 한 1, 2년 타다 보면 감가 별로 안 돼. 이거 한번 사봐봐. 2천만 원짜리 차가 1년 뒤면은 200만 원이 감가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시 되팔린다 하더라도 1,800에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중고차 사시면 200만 원까지는 여유롭게 차에다가 투자하세요. 간단한 문제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비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유지할 수 없어요. 지금 요즘에 정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 초기에 좀 잘 되면 수입차 한 2천만 원짜리 봅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사업 보면 어떻게 돼요? 수리해야죠. 이미 10년 정도 근접한 차거나 10년이 지난 차인데 예를 들어 우리 김 PD님이나 고 PD님 차를 사고 다니다가 차 왜 팔아요?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쳐도 계속 고장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네, 그래 이런 분들 봤어요. 3년마다 5년마다 그냥 새 차 사면 되지. 그런 분들이 파는 차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하거든. 오일도 25,000km마다 갈고요. 기름만 때려놓고 가. 근데 그 차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금융폭탄을 맞아요. 그런 차들이. 그런 분들은 돈이 있어서 나 그냥 고장나면 차 바꿀 거야. 3년 5년마다 갈아타시는 분들은 연 1억 이상 고액 연봉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차 3년 5년 탔어요. 그럼 3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4천만 원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또 새 차를 타셔. 근데 관리가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영끌까지 해서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한 1, 2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투자하실 생각을 하고 중고차이기 때문에 사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멸되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택의 폭이 많은데 의문점이 좀 들어요. 왜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차를 추천해달라고 한 거죠? 제조사마다 비춰지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우디를 탄다 그러면 아우디 정도 타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를 추천해달라. 그렇죠. 어차피 일반인 분들은 저게 A7이야, A6야가 아니고 아우디야. 저거 아우디야. 와, 포르쉐다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PD님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우리 20대, 30대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40대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국내 자영업 비중이 40%래요. 그분들이 지금 1,000조 원의 규모의 대출을 받고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있었잖아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 대면 활동해야 돼서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장사가 좀 된다고 해서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차를 추천해달라. 저 같으면 차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들 그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2천만 원 감가되면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한 300만 원 되겠지 라고 쉽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차가 멀쩡하게 굴러다닐 때 얘기예요. 정말로 운이 나쁘게 예를 들어 터보 손상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돼 갖고 엔진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엔진을 수리하자니까 700만 원, 8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순식간에 2천만 원이라는 자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정말로 15년, 20년 된 차를 예를 사셨어요. 그런 차를 한 대여섯 대씩 모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오래된 중고차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차로 누가 주변에서 대단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추세가 많이 바뀐 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본다기보다는 그 해당 브랜드의 가치를 차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드라이빙 성능이 좋다던가 연비가 좋다던가 너무 편안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국내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래된다 하더라도 사신다고 그러면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PD님 말씀처럼 내가 아우디를 탄다, 내가 포르쉐를 탄다, 내가 벤츠를 탄다 이 마인드로 차를 사실 거라면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없어져도 그만인 돈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없어져도 그만인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없어져도 내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차라는 건 투자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점 감가만 될 뿐 투자의 가치는 없죠. 없어지죠. 내구도가 좋고 고장이 없고 고장 안 나는 차는 국산차가 좋습니다. 반대로 1,000에서 2천만 원짜리 시세의 차량을 국내 차량으로 검색했을 때요. 독일 3사 중에 독일 벤츠가 13년식, 14년식이 2천만 원이다. 국산차는 21년식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5년 더 젊은 차를 살 수가 있다고요. 그걸 왜 수입차 연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6, 7천만 원짜리 가족용으로 새 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출퇴근으로 내가 쓸만한 독일 3사 중에 경제성이 좋고 장고장이 없는 연비가 좋은 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답해드렸던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나는 새 차도 없고 현재 1,000만 원짜리 내외의 국산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싫어서 한 2천만 원짜리 독일 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에 대한 문제 플러스 감가에 대한 비용 플러스 잘못된 정비가 한번 이뤄진 적이 있었죠. 우리 M4에서. 그러면 나라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만약에 제가 총각이에요. 그러면 20대 여성분들이 저를 쳐다보겠어요? 솔직히 쳐다보지 않죠. 네?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일로 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김포점을 오픈하고 이사를 하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대출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 전에 약 1년 반 전쯤에 19년식 S560 모델을 샀어요. 그 당시에 보증기간도 2달이나 남아있던 차량이었는데 차량 비용이 취등록세 포함해서 1억 3천을 조금 더 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잠깐 타다가 내가 자본이 필요할 때 재판매를 해서 한 1억 정도는 충분히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1년이 지난 시점에 9천만 원이 돼 있었어요. 그럼 매입가는 더 작겠죠. 지금 1년 반 탔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로는 1년 6개월에 한 10,000km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7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벌써 반절이 사라졌. 반대로 2억 6천을 주고 저 차량을 사셨다가 판매하신 분은 저 차량 그냥 소모품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냥 사치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 점퍼를 입었는데 언제 나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 있어요. 아무도 그 값어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비인기 차종일수록 고가이며 수리비가 비싼 차량일수록 그 감가의 폭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엔트리급 다 똑같아요. 감가의 폭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 이 차를 팔아서 메꾸려고 했던 돈이 회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정비 비용을 너무 많이 할애했든 주행 중에 차가 많이 고장나서 폐차에 지를 정도로 상황이 이르렀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싫어하신다고 하면은 그 사연의 주인공이 당신이야.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를 보자면 사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그런 차들이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데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이미 누군가는 소모품으로 쓰이다가 버려진 거잖아요.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고 아무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을 따라서 성능기록부라는 것도 작성하고 보지만 실제 악성 매물에 잘못 걸리면 위험한 것들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차가 진짜 실제로 잘못 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시려면은 내구도는 솔직히 국산차가 값이긴 하지만 성능상으로 보면은 독일 3사가 확실히 저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인정해요. 내가 한번 이런 성능을 느껴보고 싶어. 접근성이 좋잖아요. 다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그냥 이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가지고 계실 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경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무리하게 1,000만 원, 2천만 원도 대출을 해가지고 사시지 마시고 그냥 좀 여유롭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혹은 내가 원했던 브랜드는 아니지만 갖고 계시는 차 유지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 더 고집을 부리자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이 다 맞고 하지만 나는 막을 수 없다.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의 차종만 고르자면 너처럼 고집이 그래도 사야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딱 한 가지 모델만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한 집의 가장으로서 아이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이 내가 하는 직업이 불안하지 않는 시점에서 만약에 좀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BMW에서 나온 3GT 2.0 디젤 모델을 좀 추천드려요. 같은 세단 모델에 비해서 원래 출고 가격이 높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죠.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비인기 차종일수록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팔리니까 금액이 싸져요. 근데 실장 타보면 3GT가 바디가 길어요. 그리고 트렁크 적재함도 3시리즈 그 크기가 아니라 거의 5시리즈 체급을 갖고 있거든요. 적재함도 넓고 여행 갈 때도 뒷좌석도 조금 더 널널하고 보통 3시리즈나 5시리즈 뒷좌석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3GT는 그나마 조금 여유로운 편이고 또 한 가지 내구도가 좋아요. 2.0 디젤들 연비도 좋죠. 그리고 세단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세팅 자체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사신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3GT를 추천드려요. 타보지 않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차예요. 일단은 우리 PD님이 또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끊기 전에 마지막히 말씀을 드릴게요. PD 두 분이 20대 초반과 20대 후반 생각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차를 많이 겪다 보면은 20대 때 얼마나 그거 갖고 싶어요. 10년 된 명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적으로 봤을 때 비춰지는 이미지가 아 이게 멋있어 라기보다는 저걸 중고로 왜 샀지? 중고차 사실 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이 차를 살 건데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가 이 차를 살 건데 수리비는 얼마입니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드신다면 지금 여건을 좀 고려하셔서 중고차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정말 악마 같아. 혹시 다음 이런 또 영상이 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악마 같은 웃음이야 이거? 감사합니다.